자, 지금 깜짝 이벤트로 오신 오너님들 중 5분을 추첨해서 포트메리어 머그컵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은 박철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직함을 해내고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양정호님 축하드립니다. 2020년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시험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수상하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서상영 상무님을 모셔 강의를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협상 무역 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2022년도에 경기가 좀 둔화되다가 2023년도 좀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다가 2024년도부터 이미 경기가 꺾였었습니다. 경기가 꺾여가지고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트럼프가 됐고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경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2017년, 18년도 때는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졌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었다라면 이제는 이게 지금 경기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뭐 그렇죠. 우리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 거고 조만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1.5%로 하향 조정을 했고 문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경기가 좋아요. 성장률이.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건설입니다. 건설이 상반기 때 마이너스입니다. 하반기 때 플러스로 바뀌어요. 기저효과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출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직전이고요. 내수는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오히려 그때도 나빴지만 지금은 IMF 때보다 더 나쁩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는 누가 되든지 간에 경기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을 푼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인프라 투자 할 만한 데가 많이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지방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나 PF 같은 경우도 지금 완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그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둔화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건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는 좀 주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상반기가 건설업 중에서는 최악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적극적인 M&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수출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미 수출을 이끌었던 게 자동차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안 놔두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팬데믹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 부족 사태 그럴 때 이제 자동차가 상당히 들면서 자동차 신차 가격이 신차가 한 25% 정도 올라가고 중고차가 2배 정도 올랐었어요. 미국에서.
그때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중국과 미국 간에 지금 현재 관세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올스톱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무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좀 주시를 할 필요는 있고, 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 사는 걸. 우리 한국은 인구가 감소해서 이미 저성장이에요. 유럽은 독일이 얼마 전에 돈을 풀어가지고 그나마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일단은 부동산이 살아나가지고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까지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그리고 바닥 짚고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이. 중국의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중국 내수주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미국은 기업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갔죠. 높은 걸 좀 하고.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자금에서 일단은 주식 쪽으로의 비중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채권 쪽으로 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상품 쪽으로 증가를 했고요. 주식 쪽도 대형주나 가치주 이런 것들이고, 미국은 많이 감소했고요. 미국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요. 중국으로는 중국에서 좀 빠져나가다가 중국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채권은 초단기채, 그러니까 3개월물하고 6개월물 같이, 이게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초단기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 표금 자체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돈을 벌 때는 언제 돈을 버냐면 경기 침체 기간에 돈을 법니다. 근데 그 월가에서 무슨 얘기가 요즘에 계속 돌아다니냐면, 작년부터 무슨 얘기가 돌아다니냐면 향후 5년이 혁명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초거대 기업이 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초거대 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5년 내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각 기업의 대표들이고 뭐 그런데 여기에서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건 우리 설마 내가 그러는데 진짜로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AI 산업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채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9월달까지고요. 그 작년 12월달까지는 여기서 거의 한 10%씩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3월달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보면 다 5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여기에 계신 분들, CEO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 AI 산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냥 이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 산업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확인하면서 AI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책들을 좀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장 내일 회사에 가셔가지고 그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TF팀을 좀 만들어서 AI 산업을 우리 회사에,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그걸 한번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그냥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그다음에 지자체 어떠한 곳도 지금 현재 AI 산업에 관련된 TF팀을 본격적으로 좀 확산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향후에 이 산업의 발전 속도를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그런 걸로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IT 버블 때 나스닥의 질수예요.
이게 지금 별로 이게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없었다라면 이게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야 지금은 비성적 과열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때 아마존 97년 5월 15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1억을 딱 샀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거의 한 2년 반 만에 1억이 80억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100억을 사요. 14억, 4억, 100억이 4억 됐어요. 그것도 1년 만에. 그리고 나서 15년, 계좌 딱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15년 후에 계좌를 딱 까봤더니 1,300억이 돼요. 장난 아니죠?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1억이 1,300억이 돼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AI 산업이 버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 오기 직전에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지금 거의 한 2배, 3배 정도 올라가고. 이 지수가 3배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갔고요. 본격적인 IT 버블의 시작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IPO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IT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마다 첫날 100%씩 뛰었어요. 갖고 이제 영어로 우리 그때 당시 코스닥이 그냥 사업 기업명을 그냥 이렇게 영어로만 바꿔도 상한가 같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였었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그러면 2025년도 연말 늦어진다 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뭔가에 투자를 해서 손실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최대한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한 1개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경기도 마찬가지고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 단기적으로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애들처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서비스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해서 세일즈포스나 오라클이나 팔란티어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뭐 바이두라든지 뭐 이런 애들 되게 많고요. 그런 애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보이게 되면 그걸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몇 년 후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EPS 전망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실적이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보면 마진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적은. AI가 똑같이. 무슨 소리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강합니다.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각 기업 대표나 많은 단체들인데 굳이 지금 현재 뭔가를 조치를 취한다면 실적을 어떻게든 견인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쪽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인 투자 심리 지수 이게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빠졌어요. 역대 3위까지 빠졌습니다.
이 개인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시장 망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럴 때 주가가 반등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뭐냐면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온큐, 팔란티어 뭐 이런 애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애들이 조만간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야, 그러면 경기 신청은 배당주 사야 되겠네 라고 하는데 배당 수익률은 표자체예요, 지금. 배당주도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중국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가들은 공격적으로 신용 증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용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애들이 보통 홍콩으로 들어가가지고 알리바바 이런 애들을 폭도시켰고 해서 그 샤오미나 이런 애들을.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무역 분쟁 이슈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위안화를 약세시키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위안화가 12%가 약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를 약세를 보이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이너스 물가잖아요. 그것들이 해결이 돼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제 내수가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중국은 지수금리나 정책금, 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즉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개인들이 지금 현재 21조 달러를 갖고 있다고. 예금이. 어마어마하다. 이것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주식시장에 몰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물론 이제 알리바바나 샤오미나 비아디나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 귀즈모테즈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기간에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이 항상 좋았어요. 우리 한국은 이미 기업이익이 꺾였고요. 그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20개월 가요. 내년도까지 지금 기업이익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뭐 우리나라 지수는요 그냥 2400이면 2400포인트면 2300포인트면 얼마 전에 2300 깨졌을 때 2300포인트면 2008년도 경기 침체 기간의 평균 PE야. 그 다음에 2400이면 이거 EPS 조정 기간의 평균 빠진 거. 그래서 2400이나 2300 정도를 바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만약에 하반기 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2300 미만으로 깨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돼요. 뭐?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망하진 않겠죠. 채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리들이 좀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1, 2년만 버티시면 아주 좋은 시절이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종과 관련되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만 버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가 좀 좋겠지만 하반기 때 좀 거시기 하고요. 반도체는 상반기 때까지만 좀 보시면 돼요. 하반기 때부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반도체가 좋았던 이유가 있어요.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좋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재고가 증가하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갔어요. 왜? 공급량을 줄였거든요. 근데 재고를 왜 늘렸냐면 하반기 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 때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그럼 반도체 쪽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CT라든지 몇 군데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산업은 상반기 때 보고 하반기 때는 좀 포트에서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그냥 50분 만에 끝냈는데요. 아까 그 건설 경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있었는데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이유가 어째서 일단 첫 번째는요. 그렇게 됐는지 하고 네. 또 되게 이게 보면은 이 주식을 하신 분들께 여기에도 좀 많이 계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한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앞으로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다시 사야 할지 그 매입과 매수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경기는요.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미 이창용 총재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5월달에 저희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선이 변수고요. 대선이 없었다면 5월달에 100% 금리 인하를 하는데 대선 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할지 5월달에 할지. 근데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거고요. 이거는 그 이창용 총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내용이라서 금리 인하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 중립금리가 2.55%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건설 경기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랬잖아요. 그 건설 경기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이랑 뭐 이런 몇 군데에선 계속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PF에 대한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반기 때 최악,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살아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간단해요. 주식시장은 일단 우리 한국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대선 직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좋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대선 테마 그러니까 인물 테마로 움직이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정책 테마로 움직여요. 보통 과거에 보면. 그다음에 그러면 정책 테마들이 뭐가 있냐? 이거는 뭐 걔네들 그 공약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5월달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거예요. 대신에 6월달 넘어가면서부터 데이터들이 경제지표 데이터들이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5월달까지는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면서 전체들이 한 10% 정도는 다들 반등을 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왜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역 분쟁이 딱 발생하고 나면 트럼프는 무조건 관세를 되게 높게 불러놓고 나서 협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협상과 관련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5월달 내에는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기가 바닥찍고 나오고 나면 그때는 뭘 사야 되냐면 단순해요. AI 산업의 서비스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쪽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관련주들은 지금 중국이 경기가 바닥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두가 지금 현재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쪽이니까 그쪽도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